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노원과 구로, 강서구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강남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1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추가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구가 감소하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가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 사이 전세 비중은 7.8%포인트 하락했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대로 잘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동을 좀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재개발 투자는 어떤가요?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행동 잘 바꾸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나요? 너무나 큰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는 그 기대감만 가지고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그 첫 번째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보다는 현재의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그 재개발 투자의 첫걸음부터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또 여러분의 찌뿌둥한 기분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4월인가요? 5월경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부동산 변화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좀 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 2018년 그리고 작년이죠. 2025년과 2026년에 이 부동산 가격 흐름, 규제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의 정책, 가격 흐름, 뭐 금리 여러 가지 모든 내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 모두 해서 굉장히 좀 소름 돋을 정도로 평행 이론이다. 굉장히 가격 흐름이 똑같이 재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맞습니다. 2026년이죠. 지금 이제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가격 흐름 자체, 이제 규제라든가 또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18년도를 보시면은요, 그 9.13 대책 이후부터 해서 잠깐 주춤을 했다가 19, 20, 21 3년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발하듯이 상승을 해버렸는데. 26년도 저는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 27, 28, 29년까지의 가격 흐름은 2019년, 20년, 21년의 가격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근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지금이 조금 더 위험하다 싶게 생각이 되는 점이 그때는 공급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고요. 2025년까지는 공급이 그래도 받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29년까지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 서울 부동산을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와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가격 상승 흐름도 뭐 똑같고 이런데 그때는 공급이 받침을 해줬었는데 이제 공급이 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공급 닥치고 공급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공급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뭐 이제 긴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착공이 2, 3년입니다. 그러면 입주까지는 앞으로 5년, 6년 걸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해도. 그렇다고 보면 제가 염려하는 이 앞으로의 3년간의 서울의 주택 가격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남은 잠깐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고가 주택들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들, 그 바로 문턱에 있는 주택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밑에 모든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대부분의 주택들이 키 맞추기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자릿수 아파트 가격들 뭐 6억에서 9억까지 이런 아파트들이 두 자릿수 뚫고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만 국한되느냐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근교로 빠르게 흩어질 거라는 소리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아주 집중해서 부동산 방송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세미나보다는 또 무료 상담으로 만나 뵙고 있다 보니까 또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할 시간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들이 저 오프라인에서 상담할 땐 제가 누더기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무사님들도 부동산 세무 상담은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또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의 또 이제 법적인 또 어떤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뭐 시장직을 잃는다, 아니다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경우의 수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아주 그냥 작심하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이거 하실 시간에는 집중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등대처럼 뭔가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좀 빛을 보는 곳에 좀 일조할 정도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뭔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늘 여러분 편에서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종희 소장님께서 좀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죠. 세미나 대신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 고민들도 들어보고 그분 상황에 맞는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대면 상담을 좀 무료로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또 그 대면 상담을 좀 이어가 주신다고 하네요.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무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저도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님 포함해서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동산 상담 공짜로 해드린다고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부동산 상담은 때로는 그러니까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호응이 좀 좋았다고 할까요? 수요일도 많았지만 목요일 날 그 소문 때문에 더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또 수요일, 목요일 무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뭐 시간 못 냈다 아니면 또 유료라서 조금 부담이 됐었다 이런 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상담 한번 이렇게 받고 가시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오셔서 제 얼굴 보고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상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 다루는 그런 이야기까지 모두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이제 직장이 부천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음. 살까 전세로 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좀 전에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매매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 우리 자제분 결혼을 앞두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축하만 감사합니다.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결혼 네.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집 문제잖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직장 부천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네. 매수할까 보신 거죠? 네네. 여유 자금은 보람마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자금은 한 2억 5천 정도로 하고 2억 나머지는 5천. 대출을 대출을 활용해서? 받는다고. 예. 네. 그래서 보신 아파트 단지가 좀 있으세요? 예, 보람마을이요. 보람마을의 아파트를 지금 네네. 우리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은 자산은 2억 5천 정도 되지만 대출을 좀 활용해서 직장 네. 근처 이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아니면 네. 뭐 전세를 살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느냐 하나하나 네네. 좀 고민해 볼게요. 소장님과 네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네. 아드님 집 때문에 걱정이시네요. 네,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매매하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네. 임대차가 낫지 무슨 매매냐 처음부터 네. 돈도 많지도 않고 한데. 네. 근데 아들은 매매를 원하더라고요. 네. 예, 예. 부천이라고 하셨던가요? 네네. 부천에 어디라고 하셨죠? 보람마을 동남 아파트요. 보람마을이면 부천시청역 밑에 있는 곳이군요. 예. 거기 네. 가까워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네. 보람마을에 있는 동남 아파트. 네. 뭐 신도 초등학교도 있고 뭐 고등학교 쫙 이렇게 있네요. 순천향대학교 병원도 있고. 네네. 저기 백화점도 있고요. 부천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직장이 부천이세요? 네네. 그쪽에서 가까워요. 네, 자녀분이 직장이 부천이고. 네. 자, 일단 오늘의 고민은 부천의 보람마을에 있는 동남 아파트를 네. 매수를 할까요? 임대차로 거주를 할까요? 요게 네. 이제 고민이신데 제 서두에 인사말에 이제 힌트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부천이라는 곳이요. 네. 특히나 요 중동, 상동 이렇게 신도시로 돼 있는 곳들 부천시청구, 상동역, 신중동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제 네. 중동 여기 이렇게 1호선과 7호선 라인 이쪽에 예. 이 근처가요. 네. 과거부터 한 10년 전까지의 이 전세 임대차 가격의 평균을 내보면은요. 네. 70%가 평균 전세가 유율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보통 55% 전후거든요. 55에서 네. 이제 전세가 좀 높다고 하면 60%까지 가는데 네. 부천은 그냥 최근 10년 내 보기만 해도 70%까지 육박을 하는 거야. 전세 가격이. 네. 예. 이 소리는 뭐냐면 살기는 너무 좋은 거지. 편해서. 네. 주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양호한데 네. 사놓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 네가 내세요. 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편의성만 그냥 쏙 뽑아 먹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전세 임대로 이렇게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랬어. 예. 지금까지 그랬는데 네. 여기도 이제 지금은 부천이 네. 너무나 다행인 게 그 물리적인 거리로 본다고 하면 네. 부천은 벌써 규제 지역으로 대구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천 다음이 바로 서울이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쪽이 부천인데 아직 네네. 규제 지역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 소리는 뭐냐면 저는 곧 부천까지도 포함시킬 것 같은 거야. 네. 특히나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예. 수도권으로 지금 토호제를 확장을 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부천 쪽에 이제 서울발 금액이 꿈틀꿈틀 하는 것들이 부천을 노크할 거란 말이에요. 7호선하고 1호선 쫓아오면서 이 라인 정리대로. 네네. 그만큼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전세 가격이 먼저 자극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70%까지 평균이 70%로 전세가율이 형성돼 있던 것들이 지금 네. 현재는 62에서 한 63% 정도로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야. 예. 이해되시죠? 네네. 왜냐하면 대출도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LTV가 70%까지 되니까 대출 받기가 너무 좋거든 지금. 네. 그리고 뭐 2주택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부터 꿈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스테이한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조금 벌어진 거지. 70에서 네. 60%로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 전세가율이 치고 올라가겠지 이제. 네.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그 위에 떠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매매하셔야 돼. 아. 이거를 예. 아까 말씀 드릴 때도 저도 네. 그렇게 힌트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매매로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이거 지금 매수 못 하시면 2년을 네. 더 전세를 이제 사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밀려나 가지고 저쪽 인천의 부계동 내지는 네. 저쪽 그러니까 삼산동 내지는 부천, 구부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아. 그러니까 지금이 맞아요. 예. 그리고 평당 지금 건축 비용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부천이라서 그래. 이 동남 아파트가 부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을 갖고 서울이면 거의 상급지예요. 거의 최상급지로 네. 될 거야 아마. 예, 그렇게 예. 되게 어떤 주거 환경 괜찮고 또 서울 출퇴근까지도 뭐 금방이지 않습니까? 7호선 타면. 네네. 물론 아드님은 이쪽에 부천이 직장이니까 하늘이 도운 거지만 예. 여기에서 대부분 부천은 지금 서울 종속 도시거든요. 부천의 일자리가 저 원미구 쪽에 있는 뭐 산업단지들이 많이 지금 위축이 되면서 서울의 귀속성이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GTX도 뚫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천 네네.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을 거니까 네네.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 편 드세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앞에 오프닝만 보고도 힌트를 얻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염창 월드메르디앙 30평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강서 한강자의 20평대로 이제 이사를 좀 하면 어떤지 하고요. 네. 아니면 비슷한 금액대 아파트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는 이쪽 강서 쪽에 꼭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이 좀 그 근처라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오래 살고 있었는데 네. 거기 살다 보니까 근처를 돌아보게 돼서 이제 강서 맞아요. 한강 자이를 보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염창 월드메르디앙 30평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20평으로 좀 줄여도 입지가 조금 좋고 그런 아파트 강서 한강자이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투자 가치 네. 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대로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이 있다면 한번 추천도 해달라 말씀 주셨는데 네, 소장님께 맞습니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네, 네, 좋은 시간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네, 월드 메리디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저희가 14년 오래됐어요. 14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2014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14년에 사서 계속 저희가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뭐 엄청 적응은 되셨겠네요, 염창동이라는 네. 곳에. 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양천구 쪽에 훨씬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서구가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염창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이제 9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서부터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각광받던 게 뭐였냐면 정말 애 키우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위해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정적인 도시고 예.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좀 이렇게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런 장점을 14년을 이제 거주하시고 그러니까 2014년부터 했으면 지금 12년 차가 되시는 건데 네. 그 정도 거주하셨으면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이제 마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 그러니까 다 이제 교육이 끝나니까 뜨시는 거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가양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였잖아요. 네. 가양 자이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상담을 했던 아파트 같아. 이 아파트는 제가 좋다라는 아파트로 양호한 아파트로 제가 분류를 해놨던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답을 드리면 저는 대찬성이야, 대찬성.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네. 볼게요. 네. 월드 메리디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준공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들이 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거의 300% 육박하는 용적률을 다 받아 먹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 체계로는 뭐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 서울시 조례가 250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400으로 늘려놓은 거잖아요. 네. 원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찾아먹게 해놨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한 100%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라든가 뭐 어떤 기부채납, 공공시설 내지는 임대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으로 한 50%는 나간다고 보시면 돼. 이 늘어나는 용적률에. 네. 그렇다고 보면 50% 갖고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실은 내 맘 같지 않잖아. 옆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네. 염창동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다 고만고만한 아파트들, 대형 아파트들 단지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 쪽으로 다가와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즉 재건축에 대한 즉 투자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사업성 담보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야. 하시게 되면 월드 메리디앙하고 건영 휴먼비라고 통합 재건축을 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내 남편 한 입을 쓰고 있는 내 남편 속도 모르는데 옆집 다 옆 단지를 더군다나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통합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로 삼성 아파트란 말이야.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근데 뭐 도색 작업 끝나고 또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한참씩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앞으로 10년, 15년 더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우리도 재건축이라는 거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서 역과의 거리도 봐야 되는데 350m 반경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임대적으로 약간 희생을 기부 체납을 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체가요. 네. 지금 이제 곧 죽어도 또 이제 뭐 얼어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전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가 있듯이 요즘은 뭐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네. 신축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이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반포 같은 경우도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저층 아파트들은 재건축 끝났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중층 이상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비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도 살아 있고. 네. 반포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 그 추가 분담금 말고도 한 2억 정도가 예정이 돼 있던 게 지금 8억으로 또 후떡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더 늘어난데 그러면 이건 준비했던 돈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조가이익 환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서울에서의 재건축 새로운 아파트를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에서의 신축은 한 5년 정도, 5년에서 7년까지를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로 취급을 해줬는데 전 이게 딱 2배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차까지도 신축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염두에 둔 아파트가 강서자이잖아요. 네. 지금 13년 차 된 거잖아요. 그 아파트가. 네. 강서구에서는 뭐 마곡에 있는 거보다 오히려 더 새 거란 말이지. 네. 한강자이가 이 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옆에가 또 이제 마곡 더 그리드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갈아타기 찬성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얘는 신축급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염창동이 강서구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건 교육 환경, 강서구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조금 높다라는 소리야. 학군이 조금 더 좋다라는 소리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학군 이런 건 다 끝났고, 그건 이제 거주에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 여력을 봐야 되는데, 염창동은 오래된 도시라서 재건축에 대해서의 사업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 동아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은 재건축가 가능한데, 그 이외의 아파트들은 단지도 작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계속 네. 구형으로 오래 갈 거란 소리예요. 네네. 그거에 반해서 강서구는 그래도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학군이 높은 쪽이야, 여기가. 거기에 마곡 더 그리드가 이제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표적인 가격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 아파트로 등극을 할 건데,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어찌됐든 키 맞추기로 쫓아갈 거고, 마곡 산업단지가 아닌 요 강서 이쪽으로 마곡 더 그리드로 있는 가양동부터 해갖고 밑에 등촌동으로 있는 이 주거 단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소리예요. 네. 여기에 있는 새 거야. 뭐 13년 차뿐이 네. 안 됐으니까. 아, 네. 운 좋으면 쪽으로 한강 조망 나오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집 한번 잘 보시고, 저는 네. 찬성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네네. 가급적이 지금 빨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지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 조금 구축, 입지가 나쁜데 신축하면은 입지가 좋은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입지가 조금 떨어져도 신축급으로 하는 게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염창동하고 뭐 가양동이 뭐 입지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의 독진-객진인데 얘는 새 거니까. 근데 평수를 네. 좀 줄여가는 것 자체가 자녀분이 좀 독립을 하시나 봐요. 기숙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네. 갈아타기 잘 하셔서 좋은 집 잘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만 문의를 주신 건지 생각하셨던 방향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빠르게 실행 계획으로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738 쓰시는 시청자분입니다. 개포 4동에 1222-4번지에 신축 중인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신축 빌라를 투자하려고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네, 지금 개포동에 1224번지라고 했죠. 잠시만요. 개포동 1222-4번지. 면 요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궁금하셨던 거군요. 보시면 개포동은 뭐 요즘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강남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개포 4동이 이렇게 저층 주거주택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지금 3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2구역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1222-4번지가 들어가느냐 마냐인데, 여기는 지금 2구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인 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에서 연번 부여를 해서 빠르게 지금 동의를 거치면서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구역, 3구역, 4구역도 지금 진행을 하는데, 4구역은 공공부지라든가 서울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공으로 공공 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가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구역 갖고 이제 3구역이 일반 아파트들, 일반 이제 분양 단지가 될 텐데, 2구역이 1구역을 예로 들어 볼게요. 1구역을 보면 우리 지금 이 말씀 주신 이 번지수의 빌라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1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 3종 땅하고 준주거지역 땅이 제외가 됐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쪽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하고 이제 포함이 돼 여기가 3종 땅, 준주거 지역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고 나머지가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신축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될까? 아마도 지금 이거 뭐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재개발 진행 구역임에는 분명하고요. 나중에 진행이 돼서 구역계를 만든다고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준주거 지역하고 이쪽 도로 라인의 3종 땅 말고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쪽 개포동이 각광을 받는 게 이게 지금 2032년 교통망 발표는 됐는데 개통 예정일을 2032년으로 잡고 있으면서 저기 압구정역부터 여기 쪽 포이 사거리역까지 지하철 계획이 잡혀 있죠. 위례 과천선이라고 해서 좌측으로는 과천, 오른쪽으로는 위례, 위쪽으로는 압구정까지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포동이라든가 양재동 우측에 있는 이쪽이 가장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아파트촌은 아니란 말이죠. 이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했듯이 개포주공 재건축했듯이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저층 노후 주거지에 지하철이 없어. 도보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032년에 지하철이 개통을 한다라고 치고 여기가 아파트로 그러면 변모를 한다라고 하면 대박이겠죠. 개포동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거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웬만하면 신축들 다 바로 매수하면서 종합부동산 그 종부세 대상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바람 막 세차게 부를 때는 조금 움츠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보유세하고 상관없는 이런 빌라 같은 것들 지금 투자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움츠려 있다가 계속 비바람만 세차게 불지 않거든요. 햇살이 또 반긋하게 뜹니다. 그럼 그때 아파트로 탁 변모하면 뭐 대박인 거죠. 그래서 작게 아주 캐주얼하게 좀 부담 없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좀 상황 좋아졌을 때 딱하니 아파트로 이제 천지 개벽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구역에 포함입니다.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조금 더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또 연락 주시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볼게요. 뒷번호 2549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5억 원으로 안산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제 직장은 시와 공단이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직장도 직장이지만 또 우리 학교에 가는 자녀가 있으면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안산 지역을 한번 두루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문의 잘 주셨고요. 일단 안산을 이제 안산시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자녀분이 학령이 된 지금 이제 자녀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교육 출발을 하는 자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군과 또 근데 다행인 건 안산이 직장이라고 하니까 뭐 이쪽에서 터를 잡고 있는다고 해도 괜찮죠. 그리고 안산이 주변에 시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 공공택지를 많이 개발을 하면서 도시 개발을 많이 하면서 사실 주택이 모자란 지역은 아니죠. 주택들이 계속 들어가고 이 바다 건너 저 밑쪽으로 보시면 또 새로운 공공주택 지역들도 또 있다가 선사 저기 공룡 지역인가요?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이 밑으로도 해서 여기가 송산이죠.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서 이쪽에도 이제 신도시급의 굉장히 큰 이제 주거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즉 지금은 찾는 게 안산에서 자녀 교육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장도 좀 접근성 좋아야 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산 내에서의 1급 지역을 이제
찾으시는 거거든요. 금액도 뭐 5억 정도, 5억 원 정도라고 하면 5, 6억이면 안산에서도 신축 말고는 굉장히 양호한 지역을 찾게 되는데 이 특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산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여기 중앙역 위쪽으로 해서 신축 단지들. 중앙동이라든가 성포동, 그다음에 여기 초지역 위쪽으로 해서 선부동. 그러니까 초지역 부근, 중앙역 부근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잔역 아래쪽으로 하는 호수공원 일대, 여기를 가장 주거 선호도가 이 세 군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요, 지금 신축들이 중점적으로 끌고 가주는 게 여기 중앙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지금 한 8억 이상의 가격들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역 위쪽에 새로 재개발, 재건축한 이런 쪽들의 아파트들이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그러니까 8억 이상, 즉 중앙역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포함한 뭐 센트럴 푸르지오, 그다음에 초지역 위쪽에 뭐 메이저 푸르지오라든가 센트럴 포레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액이 신축들이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주거 환경 쪽으로 보면 현재는 이렇게 4호선 라인이죠. 중앙역, 초지역 이렇게 서해선 이렇게 붙어 있고 나중에 신안산선도 개통일 예정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지역 내에선 편하니까 신축발로 금액이 높은데요. 실제 거주하시는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 실제 거주민들의 속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여기 호수공원 쪽들의 거주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왜냐하면 안산에도 당연히 자녀들을 키우고 학교도 엄청 많고 하잖아요. 거기에 메인 학원가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형성돼 있고 이쪽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호수공원을 끼고 안산이 굉장히 그 직장과 거주 뭐 이런 것들이 막 괜히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혼잡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호수공원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고 아까 강서구의 예를 들어드리면 염창동 같이 굉장히 정적이고 가장 좀 아이들 케어하기도 좋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도모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안산선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안산선역이 개통한다라고 하면 이쪽 주변으로 해서 학군과 공원, 그러니까 자연적인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 인문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만족시켜 주면서 새로운 지하철역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 금액으로 5, 6억이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뭐 좋겠죠. 부동산은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뭐 호수공원 아파트는 푸르지오 1차라든가 푸르지오 5차, 호수공원, 뭐 네오빌 이런 것들 아파트 본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런 아파트들 충분한 상승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 케어하기도 좋고 거주 만족도 높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가격에 상승할 수 있는 룸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요 신축도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서울에서는 신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변에 인천이라든가 이쪽 앞으로 공급,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요. 입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축보다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이 안산에서 이 위쪽 신축들보다는 조금 뭐 5년에서 10년 이상의 좀 더 오래된 아파트들이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힘은 가장 응축된 힘이 강하니까 이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즉 고잔역, 중앙역 아래쪽으로 고잔동 이쪽으로 일동으로 초지동 쪽으로 해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블럭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 특히나 안산선 주변으로 해서 이 블럭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금액도 맞으실 거예요. 아까 5억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파트 골라서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호수공원 쪽으로 임장 한번 다녀오시고 또 자금에 맞는 좋은 내 집 마련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882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합정동의 359-42번지에 있는 빌라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망원동의 신부 파스칼 3차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두 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건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두 개의 향후 전망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정동 359-42번지의 빌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당연히 발전소의 요 모아타운 진행 구역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재개발 전망을 궁금하신 건데 지금 여기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상지로는 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관리계획 수립 단계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한 구역의 레인지를 좀 구역계를 좀 참고를 해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구역 내에 있는 거고 우리 주택은 지금 이쯤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지로는 선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도로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러면서 또 주차장은 어떻게 또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임대적인 기부 체납 정도 임대 기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몇 층으로 지을 건지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지금 단계이다 보니까 실은 모아타운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그 임기 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진행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주택을 좀 빠르게 좀 퉁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성된 법이죠. 빈집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모아타운이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라든가 반대의 비율이 20%가 된다라고 하면 해제들도 많이 됩니다. 해제가 되든가 또 그냥 가다가 쓴다든가 이런 쪽이 되는데 일단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동의율은 채워서 대상지 선정은 됐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전체적인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뭐 도로라든가 주차 이런 것들을 논할 때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분담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일반 분양은 몇 개를 뽑을 수가 있고 몇 층으로 짓고 조합원들의 가격은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한강변이라는 조망이 딱 있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지으면 논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입지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입지적인 힘이 그래도 우수하다 보니까 사업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최근처럼 아파트에 대한 이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아파트를 이렇게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AI 시대가 또 도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들이 찾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차려서 먹고 살든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저 위에 홍대 상권이 서울의 지금 대표적인 상권이잖아요. 예전에 강남에서 지금 홍대 상권으로 젊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넘어왔고요. 이 홍대 그다음에 이제 성수 상권이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강북에서는 홍대와 성수동인데 이 홍대 상권이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합정동, 상수동 이 라인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 당연히 발전소가 굉장히 잘 예쁘게 공원화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택들을 카페로 전환해 갖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관리계획 수립이 저는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관리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권 확장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요 블럭은요. 요 블럭 여기는 주택가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쪽들은 재척하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오피스 빌딩, 임대 그냥 이렇게 임차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딩 주들의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계획 수립 단계니까 요거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리 막 이 좋은 입지 버리고 딴 데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요렇게
합정동에 있는 주택은 말씀을 드리고요. 망원동 같은 경우는 아까 신도 파스카요? 그게 여기 6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망원동들이요. 망원동에 있는 집들이죠. 성산시역 밑으로 해갖고 보시면 여기 옛날에 유수지라고 해서 비만 오면 넘쳤던 곳이에요. 제가 동교국민학교를 나이가 나왔네요. 국민학교 여기 동교초등학교가 제가 이제 제 모교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유수지가 비만 오면 넘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여기 하천으로 해갖고 제가 이 학교 앞에 올 때 여기 그냥 그 고무 달아에서 이렇게 옛날 비 오면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유수지가 들어가면서 비 오면 빗물 펌프장으로 싹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주택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여기는 대규모 재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침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들이 많이 사가. 그러니까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독주택 재건축들을 주로 했던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탑건이니 진섬,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아파트들이 쭈르륵 들어간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마포구 망원동이에요. 여기에 대단지로 지금 마포의 다른 지역들, 아현동이니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 같았다고 하면 여기도 엄청 한강 조망 나오면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다닥다닥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 고층으로 돼 있는 것들이니까 재건축 사업성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복합 사업 내지는 모아타운이니까 용적률에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재건축하는 힘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외부 환경에 좀 편승해서 재건축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시면 신부 파스카 3차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거든요. 이 신부 파스카 3차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보면 한 동짜리 아파트고요. 그린월드 한 동짜리 아파트, 여기 프리미엄 아파트 한 동짜리 다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주택 사업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주 철거 착공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 모아타운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지금 신부 파스카 껴가지고 되는 곳인데 특히나 여기 상록수 맨션이라든가 삼성빌라 쪽으로 해서 큰 어슷한 기역자 모양 요 자리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주민들이 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멈춰지진 않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 신부 파스카를 포함해서 여기 동보 프리미엄이 삼성주택이니 하는데 저는 여기가 조금 이제 여기는 사실은 일단 지금 대상지 선정에서 대상지 선정 단계거든요.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합정동 주택 다른 거 갖고 계시는 것처럼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심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해서 관리처분하고 같이 통합심의로 하는 거면서 이주철거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단계는 줄어들지만 여기에서 해제되고 여기에서 해제되고 여기에서 해제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요 문화빌라와 삼성주택 요 라인 여기가 4층짜리 연립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신부 파스카니 그린월드니 여기 동부 프리미엄 그러니까 나머지 구역들 예지안이니 뭐 이런 쪽들이 다 고층 아파트들이야. 나홀로 아파트들. 그러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요 문화빌라나 삼성주택, 성국맨션 얘네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들의 개발을 좀 도와주는 건데 사람 심리가 나 손해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 보는데 제가 더 이익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부 파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난한 가시밭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합정동 거 44번지인가요? 그 일대 주택은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는 재개발을 너무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망원동은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또 소장님과 함께하는 대면 상담도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